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1월 30일 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미 증시는 또 좋았어요. 어제 이렇게 일제히 상승 마감한다, 이렇게 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 1%대, 나머지도 비슷하게 좀 따라오긴 했는데,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력이 조금 큰 거는 나스닥이다 보니까, 그래서 나스닥이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고, 보시면은 계속 강하던 섹터는 좀 계속 강합니다. 거기다 이제 좀 테슬라가 그 전날 낙폭이 좀 과대했는지 그거를 좀 많이 돌려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4% 정도 반등, 기술적인 반등이 있었고, 나머지 빅테크 기술주들 무난하고, 엔비디아 신고가에서 또 치고 나가고, AMD도 나쁘지 않은 모습. 그래서 좀 그냥 무난무난했던 시장이지 않나. 그래가지고 일단 테슬라 돌렸다랑 반도체는 아직 꺾이진 않고 있다.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해서 좀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있고, 뉴스 자체는 어제랑 흐름 자체는 좀 비슷해요. 조금 추가하기는 했는데 사실 어차피 메인으로 볼 테마들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에 일정은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AMD, 알파벳 등 실적 발표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갤럭시 S24 출시, 그리고 애플, 메타 등에서 실적 발표, 그리고서 FMC, 이닉스 신규. 이번 주는 일단 FMC, 여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시황 측면에서는 가장 메인적인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2월 2일 애플 비전 프로 출시, 그 다음에 21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등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FMC에서는 어제도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금리 인하를 과연 언제 하냐. 지금 당장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는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흐름인데, 금리 인하를 언제 하냐, 그거에 따라서 이게 지금 눈앞에 오냐 아니면 조금 하반기로 딜레이 되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 조금 반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별개로 봐야 돼요. 금리 인하를 이제 한 6월 달에 한다. 그러면은 아이씨 3월 안에 5월 이렇게 넘어가네. 그래서 조금 아직 텀이 있네. 그런 걸로 갖다 이제 좀 조정, 실망 이런 정도로 좀 하락이 나올 수는 있기는 한데, 반대로 이제 금리 인하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무조건 또 오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지수가 반응하는 것과 그 전에 기대감으로 지금 당장 했으면 하는데 언제쯤 하나, 그거랑은 지금 좀 선을 그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은 좀 언제 하나 보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 그다음에 원전 이런 거는 지금 미래 기술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전기 계속 좀 수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상 그린 뉴딜로 갔다가 탈탄소 이런 게 완전 케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래서 2월 중 11차 전기분 가능성 4개의 원전에 대해서 추가 가능성 존재한다. 그리고 전 세계 AI 소모 전력 한 국가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발전에서 가장 효율 좋은 원전 확대에 힘 실린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외에는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바이든 반도체 보조금 보따리 언제 푸나 그런 것들, 3월 초쯤 지급 계획 발표 전망. 이쪽이 이제 미국이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움직임들이 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전쟁 같은 거는 좀 빨리 진정시키고 잡고 싶을 거고, 무언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공략을 하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런 식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투자 이런 내용이 좀 있는 상황이고, 어제 꿈의 메모리 3D 디램 연구개발 조직 신설 이걸로 왔다가 이제 움직인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온디바이스 첫 이제 AI 장착이 된 핸드폰 갤럭시 S24, 요거 조금 반응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통역 기능 이런 거 얼마나 쓰겠나 싶은데, 그거 플러스 이제 그 핸드폰에서 사진 있으면은 동그라미 치면은 이제 좀 스캔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비슷한 내용들 찾아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 한데, 일단은 S24에 대해서 이게 조금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건 좋기는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는 이 정도로 좀 묶어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관련 주들이 일단 뭐 미국에서 뭐 사실 지금 이런 짜잘짜잘한 뉴스들도 있는데 저번 주에는 샘알트만 방한 그게 이제 가장 메인이었다면은 이제 좀 큼직한 재료 그런 거는 좀 넘어갔다 치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다음 뭐 엔비디아 신고가 계속 랠리 하는지 그거 정도.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GPU 시장에서 거의 이제 독점 분위기로 알고 있거든요. 얘네를 뭐 이겨내고 뭐 할 수 있는 뭐 경쟁 관계가 있지 않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계속 쭉쭉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거랑 같이 이제 반도체 관련 주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엔비디아랑 우리나라 그 반도체 기업들이랑 좀 그 비메모리 막 이런 거 분야, 메모리 분야 그런 거에서부터 해서 좀 거리는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묶어가지고 다 같은 반도체다 이렇게 좀 부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최근에 지수 3전 좀 많이 밀리고서 120선에서 돌파하고 요 앞에 요 구간은 또 계속 버텨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수급 외국인에 대해서 이탈했다가 또 다시 쭉쭉 좀 들어오는 모습도 있고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한번 좀 치고 나갔으면 하는데 조금 더디긴 하네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강한 뭐 제주반도체 요 애들부터 해가지고 좀 중심으로 계속 눈은 둬야 되지 않나.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곱게 안 죽는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워낙 많은데 그래도 좀 강했던 애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이 이스라엘, 이란 여기 중동 지역 정세에서 지금 그 미군 기지 뭐 습격 그거에서 3명 사망 요게 이제 조금 어떻게 되나 미국에서 이제 스탠스 뒤에 그냥 이걸 넘어갈 것인지 넘어갈 수는 없죠 당연히 넘어갈 거는 아닌데 이제 중동 주둔 미군 3명의 생명 앗아간 공격에 보복할 것이다 요 키워드 요거에서 이제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제 이란 본토를 때릴 것인지 아닌지 그게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 미국 뭐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즉 보복은 할 건데 대신에 이란이랑 전쟁을 할 생각은 없다. 즉 어느 정도 이게 자신들이 선 긋는 것도 있는데 이란 측에 좀 미묘한 경고 느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전쟁할 생각은 없으니까 대신에 보복을 할 거다. 뭐가 좀 묘하죠. 우리 너네 때릴 건데 대신에 전쟁까지 가고 싶진 않아.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좀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이런 키워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이게 조금 이란 본토까지 뭐 타격하고 하면은 진짜 뭐 전쟁 분위기 이런 게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나 싶었는데 일단은 미국이 뭐 이 정도 선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 같습니다. 아직 타격을 하고 보복을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뭐 자신들 내부적으로 갖다가 공격했던 곳들 뭐 찾고 있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그거 그래도 중동 지역 정세가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고 이스라엘이랑 이란 얘네들이 이제 투닥투닥 하는 게 좀 계속 지속이 되는지 그래서 요것과는 이제 별개로 홍해 쪽은 계속 뭐 지나간다 싶으면 뭐 미사일 타격 이런 게 좀 계속 있기는 해요. 뭐 CIA 국장,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휴전 협상 급파 이런 키워드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그 물류 그다음에 뭐 해운 운임 이런 것들은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북한은 북한대로 도발성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있죠. 그래가지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요게 좀 총선 전에도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사는 좀 계속 지속적으로 치고받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종전 키워드로 갖다 뭐 움직인 종목들이 있고 한데 일단은 이쪽 방사는 별도로 좀 저는 봐요. 여기 운임 이런 것들이랑 그 중국 이란 아니 중국 이란이 아니라 이란이랑 이스라엘 여기 갈등이랑 좀 방사는 별도로 쟤네 쪽에도 그냥 갖다 붙일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을 통한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어제 뭐 빅텍 한번 21선 타고서 한번 기술적인 반등 좀 주기는 했는데 지속적으로 좀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해운 관련주 요런 애들이 제 차트에서 좀 묘하게 요 정도 요 앞에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 좀 한번 당겨주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운임 이슈도 있고 지속 계속 좀 이쪽도 볼 수 있지 않나. 물류 관련주들도 좀 많이 깔려 있기는 해요. 원유 가격은 어제 저 미국, 중동, 그 이란
기지 습격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유가는 오늘은 좀 밀렸습니다. 유가 자체는 지금 77. 그래도 최근에 계속 좀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나는 유가도 중동 지역 정세 안정되는 거 아니면은 중간중간 또 한 번씩 툭툭 튀어오를 수는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재명 수도권 도심 철도 지하, 이게 뭐 일주일 전 뉴스예요. 내주 공약 발표. 근데 이제 한동훈 측 여당과 야당을 그 좀 대표하는 그런 상징성 있는 인물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도심 철도 지하 이런 게 이제 총선 공약 발표.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내주 공약 발표였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었거든요. 아직 그 공약 발표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동훈은 31일 내일 수원 찾아서 철도 지하 총선 공약 발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철도 지하 하면은 뭐 이제 보통 대표적인 거 이제 특수건설 얘기기는 한데, 얘가 최근에 미묘하게 스멀스멀 좀 차트가 미리미리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서 한번 슈팅을 좀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뭐 특수건설에다가 동아지질, 그다음에 뭐 무원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철도 지하 관련주긴 한데, 종목들 상태가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대금도 그렇고 시총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는 있지 않나. 엄청 큰 스페셜한 테마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공약 여야에서 뭐 이제 발표 나온다 하니까 그런 걸로 조금 더 반짝반짝 하나, 그거 정도 볼 것 같고, 트럼프 뭐 이런 미중 갈등 계속 이어지긴 할 텐데 이런 거는 좀 봐둘 필요는 있겠죠. 대선이 이제 11월인데 다가오면서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좀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면은 미중 갈등은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바이든도 물론 이제 중국에 대해서 배척 시키는 움직임들 계속, 뭐 중국의 AI의 통곡에 벽 쌓는다, 그 다음에 인플레 감축 법안부터 해가지고 뭐 반도체 등등 중국 상대로 갖다 계속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둘 다 유일하게 좀 같은 노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정책 측면에서 겹치는 게 중국에 대한 이제 배척이라던가 밀어내거나 그런 타격, 즉 외부에 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내부를 좀 단결시키는 전략이 둘이 똑같이 요건 있기는 한데, 일단은 대선 다가오면서 혹시나 누가 잘 될지,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서 임팩트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조만간 저출생 관련 공약 뭐 추가 발표 이런 것들이 있고, 시장은 일단 좀 개별주 그래가지고 일단 비전 프로 금요일 출시가 있고, 개별주 반도체 그다음에 AI는 좀 낙폭 과대 이런 걸로 갖다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시장이 좀 지금 어제는 저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조금 어중간하기는 해요.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측에 이런 내용이 좀 올라왔습니다. 뭐 뉴스 아니니까,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자, HLB가 어제 오후에 급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지수 같이 좀 끌어내리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긴 했는데, 1시 반 넘어서 요거랑 업종 종합 차트가 짧다. 지수에 대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같이 좀 끌어내린 이 구간이거든요. 오자. 그래가지고 요게 있었는데,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서 그 악재에 대해서 뭐 장중 주가 급락에 대해 말씀드린다. 그래가지고 그 시간대에 모두가 업무에 매진하고 있었고, 짧은 시간 내 주가 급락이 있었고, 이게 뭐 악성 루머 플러스 가짜 뉴스 덕분이다 라는 내용. 그래가지고 어제 뭐 찌라시성이 이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시장 교란 행위, 뭐 FDA에 대해서 본 심사를 받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좀 거절당했다, 뭐 그런 식의 좀 찌라시 해가지고 가짜뉴스를 동시다발적 조직적으로 유포하여, 즉 어제 이제 밀린 거에 대해서 좀 해소시키는 그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어제 얘네 분봉도 좀 버틸 거 버티고 강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결과적으로 하다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좀 더 물량을 뭐 모으기 위해서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저런 식의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HLB랑 지금 최근에 이제 개별주 강한 종목들이긴 하죠. 그래서 HLB 시리즈 이게 뭐 회사에서 한 8시 좀 늦게 올린 감은 있기는 한데, 뭐 그거는 뭐 IR 담당하시거나 그런 분들 업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HLB 시리즈들 혹시 또 오늘도 뭐 치고 올라가는지, 여기는 그 관련 엮이는 종목들이 진짜 많아요. 사이언스는 빼고, 그래가지고 HLB 수급 외국인이 좀 많이 샀다가 이제 한 570억 팔기는 했는데 또 다시 사는지, 그리고 기간 이탈은 좀 적기는 합니다. 연기금, 투신, 금투 이쪽은 좀 매수가 있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는 금요일 비전 프로가 있는데 뉴프렉스가 조금 단기갈 중에 강했던 것 같기, 단기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좀 저점 이탈 후에 좀 돌려놓는 모습, 시간에 슬쩍 움직이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가 신고가 주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메타버스, 뭐 롯데정보통신, 포바이포 이런 것들 좀 낙폭이 있기는 했죠 어제. 그래서 뭐 21선 주변에서 좀 돌려주나, 그거 정도.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볼 것 같고, 뭐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무난무난한 것 같아요. 시젠도 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 그런 거 있기는 한데, 이 종목은 좀 건드리기가 차트가 조금 살벌하죠. 자, 그래서 오늘도 매매 잘 되시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